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작가입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제가 어제 영상을 촬영하다가 졸았어요. 또 잤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있는 일 같은데 촬영을 해놓고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새벽에 다시 좀 공부를 좀 하면서 좀 살펴보고 나서 다시 재촬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인데요. 새벽에 공부하니까 좋더라고요. 역시 조용하기도 하고 집중도 좀 잘 되고. 그래서 대충 한번 살펴드릴게요. 지금 멘붕 많이 오셨죠? 그죠? 힘드시죠? 뭐 다 힘들죠. 다 힘들고, 그리고 개인 투자들 뿐이 아니고 지금 이번 조정 같은 경우가 거의 예고 없이 나온 거라서 기관들도 진짜 엄청 물렸어요, 이번에.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업종별로도 의미 없어요. 그냥 모든 업종이 다 물렸으니까요. 뭐 한 상승 종목 수가 거의 뭐 200개,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1000개 가까이 나와버렸으니까요. 뭐 이거는 뭐 탈 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 모든 종목들이 그냥 다 밀렸다고 보시면 돼요. 뭐 여기에 꼭 속할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요 좁은 확률에 기관들도 많이 물렸고, 주변인들 얘기 들어보면 심각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요, 뭐 너무 그렇게 그거 하지는 마시고 잘 대응하면 되죠, 이제부터. 그죠? 자신감 가지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잠깐 살펴드릴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독특한 점이 좀 나왔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수 대비 한 마이너스 7% 정도 뺀 그냥 일반적인 조정 양상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국내장만의 이슈였잖아요. 그죠? 공매제계 이슈로 인한 그 디커플링이 났잖아요. 우리장만 빠졌었잖아요, 이때. 근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양상이 맞았어요. 일반적인 양상으로 그대로 흐르고, 그 다음에 차츰 이렇게 이제 회복 장세로 가는데, 제가 이 지점에서 하나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하나 기억나세요, 혹시? 원래 보통 회복 장세에서는 크게 장대 양봉을 주면서 가파르게 회복을 주는데, 요번에는 조금 특이하네요 하면서 이렇게 넘겼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 정도만 했는데, 요 지점부터 외국인이, 그러니까 사거래일 전이거든요. 사거래일 전부터 외국인이 갑작스럽게 국내 증시에 뭔가 준비를 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은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4월 물가지수 발표되기 이전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안 거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이미 안 거죠. 기관들도 대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또 지난번처럼 뒤늦게 이제 외국인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오늘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좀 많이 억울하죠. 왜냐면 조정을 한번 미리 우리나라만의 이슈로 맞아놓은 상태에서 요 지점에서 이미 하단인데 여기서 재조정을 한번 더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 증시 조정을 함께 같이 또 맞는 거예요. 연이어서 두 번의 조정이 이렇게 대규모로 나온 거는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지난해와 올해 마찬가지로. 그래서 좀 독특한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조정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현재 국면에서. 요때는요,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그 이유가 명확했거든요. 그래서 그 반등 국면 잡아내기가 굉장히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그 어제 오전장 시장에도 전달드렸지만 좀 약간 투자 심리에 기인한 그런 조정이기 때문에 살짝 애매한 국면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요번 거는 조금 빠질 수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요렇게 보면은 어렵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는 다시 봐야 돼요. 12월 28일 기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12월 28일 언제죠? 요정도 지점, 요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하락 국면 간다 그러면은 한 요정도 900선, 920선 또 나와버리네요. 그죠? 요정도로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겠다 정도로는 일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좋아 보여요. 지금 막 이제 다시 미장 회복시키고 기술적 반등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 낙폭이 크면요 반드시 기술적 반등은 나와주거든요, 기계적 매물에 의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늘 기술적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현금 유동성 확보는 좀 과감하게 해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오전장에서도 제가 전달드렸죠. 이거 기억하시죠? 다 보시면은 글 진짜 잘 보셔야 돼요. 글 그냥 대충 보시고 넘기시면 안 돼요. 이거 다 제가
엄청 생각해가지고 적거든요. 보면은 벌써 제목부터 의미심장하잖아요. 오전에 적은 거잖아요. 바람 앞에 등불 해서 출발이 정말 안 좋았어요. 막 62개 종목 상승 중인데 800개가 하락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지진도 아니고 전쟁 난 거죠. 그냥 그죠. 보세요.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뻔한 내용 말하는데 팬데믹으로 인한 기저효과까지 다 따져본다고 하면 과도한 조정인 것 같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들이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투자 심리가 꺾이며 나오는 하락은 해소 지점도 반등 시점도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요게 좀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국내 증시만의 디커플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 보시고, 현금 유동성 확보, 그죠? 확실한 추세 전환 신호 확인하고 들어가죠. 이런 말이고요. 보면은 계속 현금 유동성에 대한 얘기만 하거든요. 현금 유동성, 그리고 현금 추가 확보하는 게 낫다. 지금 갑자기 좀 반등 영상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현금 확보 기회로 삼아 버리자. 근데 크게 밀렸죠, 오후장에. 그죠? 그래서 수급 환경이 근래 들어서 제일 좋은 출발이지만 내용이 별로 안 좋다. 반대로 오늘과 같은 수급이 유지 안 된다고 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오후장에 바로 요대로 흘러가 버렸죠. 그죠? 그런 거 좀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늘 장 지금 시작하기 전인데 또 어려운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지금 그 기존 같은 경우는 그냥 공매 재개 이슈입니다 하고 외국인 수급 보면 됩니다 하고 단순하게 나왔는데, 이번 거는 조금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출근길에 들어주시거나 하시면 그냥 그 라디오처럼 들어주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 중에서 시간이 좀 나시는 분들은 그 핵심 내용만 좀 정리해 주셔가지고 좀 그 영상 못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정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너무 딸깍거리는 소리 좀 그거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대충 드려볼게요. 자,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요 지점이거든요. 요 지점이요. 그래서 자, 3월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10년물짜리 1.5% 건드리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그때 기억하시죠?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도 제가 1.7%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투자 심리에 의해서 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험 수위는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2.0 정도로 만약에 진입을 한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했는데 2.0까지는 안 가고 마무리가 됐었죠. 그리고 연준도 이제 진화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때 저점 매수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연기금 물량 받아내야 됩니다 하면서 반대로 매수 타이밍 잡았었죠. 그죠? 그때를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연준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부양책을 지속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 가운데서 인플레를 용인하는, 그러니까 물가 인상을 용인하는 정책 환경에서 전체 시장 기준은 경기 회복을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물가 인상, 그러니까 CPI가 정체할 거라는 거는 너무 꿈 같은 얘기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요때도 제가 그때도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이건 너무 꿈 같은 얘기라고 했잖아요. 시장에 돈이 계속 풀리는데 물가가 어떻게 그대로 정체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요, 시장의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지금 과정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요거를 이해하려고 하면요, 자, 작년 3월부터 시작된 그 급등 양세를 조금 돌아봐야 돼요. 양시장이 단기간에 100% 넘는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상승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죠? 요거는 다 기억을 하시죠. 그죠? 기억을 하실 거예요. 3월부터 어떻게 올라왔는지, 양시장이,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그죠? 근데 3월부터는요, 올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3월부터는 지난 글에도 적어 드렸는데 유동성의 증가율 자체가 조금 정체가 시작이 됐어요. 확연하게. 사실상 이제 더 이상의 증시가 유동성의 힘만으로 작용하는 구간은 좀 벗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하나둘 알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뭐 소위 눈치 게임이라고 하죠. 그죠? 누가 먼저 한 발 빼고 보느냐, 뭐 요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데요. 기존의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넘어갈 때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경험했던 기존 그 경험자들이 이제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참 딜레마예요.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시장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게 보면 안 되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계좌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이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을 안 볼 수는 또 없는 거죠. 무작정 분석만 뭐 확실하게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닌 거죠, 이번에는. 요거를 이제 투자 심리에 의한 조정이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석을 내고 있는데, 자, 냉정하게 시장을 조금 바라보기도 해야 되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도 이제는 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닝 끝물이라서 지금 실적 발표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대부분 실적이 괜찮아요. 이게 증시가 괜찮다는 거거든요. 기업이 실적을 잘 내는데 주가는 못 간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해야 합니까? 그죠? 억울하죠. 다만 시장이 안 받쳐줄 때는요, 당장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감안해야만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의 성격, 게임의 룰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정을 빼고 봐야 돼요. 감정을 빼고 그 단계에서는 그냥 인정을 하는 거죠. 그죠? 똑같아요.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반응해서 시장 자체를 깨버린다고 하면요, 그 식당의 전기불을 그냥 그 두꺼비 집을 내려버린다고 하면요, 우리도 그에 맞춰서 반응을 해줘야죠. 뭐, 그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도 느낍니다. 또 느낍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죠? 시장만 분석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또 아닌 거예요. 그죠? 자, 다음은 거시경제 얘기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좀 더 해드릴게요. 3월에 그 FOMC 연준 의사발언 이후로 2분기로 붙어갈수록 그 단기 피크, 그러니까 CPI 쪽으로 단기 피크가 나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 못한 분석가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때가 기저효과가 제일 크게 날 수 있는 국면이었거든요. 4월, 5월이. 반복하지만요,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시장에 지금 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0년물 이슈 이후로 지금까지 그게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믿지만, 연준의 말을 믿지만 그래도 불안해인 거죠. 요게 이제 현재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요번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된 지표로 나와 버리니까 노이즈가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때는 연준이 FOMC에서 나를 믿어줘라, 완전 고용까지 금리 인상 없다, 자산 매입 규모 축소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지 않을 테니까 더 투자해라고 안정을 줬었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고 10년물짜리도 안정을 찾아갔었죠. 그죠? 요번에는 예상치보다 조금 더 빠른 속력인데 요 한마디 말, 예상치보다 좀 빠른데 라는 요 한마디 말에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이 극도로 이제 치솟은 거죠. 그때는 매번 달래주기만 하던 연준이 처음으로 약간의 부정을 줬으니까요. 그죠? 그때처럼 그냥 마냥 달래주기만 할 줄 알았으니까요, 우리들은. 그죠? 근데 연준을 바라볼 때는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시면은 안 돼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여우란 말이에요. 금융 쪽으로는 경제 전문가들이잖아요. 세계 최상위 포식자들이잖아요. 그죠? 완전 그 속내를 보려면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부양책을 통해서 기존 통화 기조를 유지할게, 금리도 올리지 않을게, 근데 경제 자체는 가파르게 회복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백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팬데믹으로부터 중국, 미국, 유럽 순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그죠? 소비자 지표는 이미 2월부터 사실상의 변화 조짐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전반적인 내용들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애초부터. 계속 꿈같은 얘기라고 표현 드리잖아요. 그죠? 지난번 그 3월 10년물 때부터. 그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뭐가 거짓이냐라고 한다면요, 금리 인상하지 않을게, 요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러면 언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라는 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데 당장의 금리 인상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요걸 우려하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중립의 입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장 참여자들 대다수가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죠?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래서 시장은 흔들려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요쪽으로 붙는 수밖에 없어요. 요쪽으로 붙는다는 건 요쪽에 맞춰서 대응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나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도 놓치지 않고 양쪽으로 같이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3월에 10년물 때 제가 대응하는 거 다 과정 지켜보셨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이분들이, 연준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요, 완전 고용이에요. 완전 고용이거든요. 요게 이제 본질적으로 경기 회복이라고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요 완전 고용에 맞춰서. 고용이 회복되면은 자연스럽게 물가도, 그리고 금융시장도 그에 맞춰서 따라갈 것이다라는 게 골자예요. 요게 뭐냐면은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여지껏 보여줬던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버냉키 의장이 예전에 시장을 섣부르게 예측을 한번 했다가 박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 그때 같이 지켜보신 분들이에요. 지금 의장님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후행하는 성격, 그러니까 경기가 건강한 인플레를 가져가는 걸 두고 보면서 그에 맞춰서 금리 조절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딱 보면. 보세요.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금리 인상이에요. 그죠? 근데 애초부터 연준은 금리 쪽보다는 고용이에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달라요, 둘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깨트리지 않는 쪽에서 금리 인상하지 말아주거든요. 우리 입장은.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는 거예요. 인플레는 그러면 어떻게 잡을 건지, 추가적인 정책 대응이 없어? 그게 없으면 금리 인상으로 결국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떨고 있거든요. 근데 연준은 안 할게예요. 근데 속내는 완전 고용으로 가는 과정에서 인플레는 용인할 거야 하거든요. 반대인 거죠. 그죠? 그거를 말로 표현을 다 못할 뿐이에요. 물가 인상을 따로 자극적으로 잡지 않는데 부양책은 지속되고 있죠. 경기 회복 국면도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은 다른 대응책을 내지 않아주면 계속해서 불안에 떨면서 갈 수 없는 거거든요. 불안에 떨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과정들이 시간이 지나면 경기 회복 국면이 가셔되면서 점점 더 그 불안 심리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3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그때가 딱 실적 장세로의 전환과 맞물리거든요. 그리고 부양책에 대한 상승률의 정체와도 또 맞물립니다. 정확하게 3월부터 모든 지표들이 한 곳에 지금 맞물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투자 심리는 지속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속내를 보면서 또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도 같이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액션을 그냥 취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서프라이즈 합니까?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제어를 안 하는데 물가를 어떻게 잡아요? 정확히 표현하면은 애초부터 그냥 잡을 생각이 없었던 거고요. 동상이몽인 거죠. 기존에는 이거를 립서비스로 다 막아줬었어요. 괜찮아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옮기지 않으면서 말로 안정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완전 고용의 경기 회복 국면까지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지난 8월부터 거의 10개월 가까이 증시가 크게 무너지지 않도록 잘 이끌어와줬어요. 성공했습니다. 지금 거의 완연한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접종률이 50%가 넘어가는 시점부터는요, 가파르게 확진자 추이가 감소한다는 거는 이미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립서비스라는 거를 이제 투자자들은 조금씩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완전 고용만 보고 가다가는 언젠가는 연준들이 그냥 원하는 시점에 긴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플레가 오겠는데 라고 이미 이제 눈치를 좀씩 채고 있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방어적 매매 형태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게 현재 국면에서의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 그리고 연준의 입장인 겁니다. 이게 얼추 좀 말이 어려운데 이해는 좀 되셨죠?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좀 대부분 어느 말인지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자, 가장 우려를 낼 만한 지수가 사실상은 서비스업 지수예요. 서비스업 물가 지수. 요게 좀 핵심이거든요. 요게 지금 좀 세게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미국이 더 크게 좀 멘탈이 붕괴된 걸로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표면적인 것만 보면은 안 돼요. 과정을 봐야 돼요, 과정을. 이번 4월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회복 흐름과 그리고 생산 차질이 있었거든요. 생산 차질이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었는데 그 두 지점이 같이 딱 만났어요. 4월에. 정방향으로 만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기존에 위축되어 있었던 잠재적 수요들이 폭발한 지점. 그러니까 기존에 움츠러들었던 기업들이 백신 경제를 이제 만나면서 하나둘 설비 투자를 다시 딱 증진하려는 그 시기보다 예상치보다 조금 더 앞서가지고 경기 회복이 좀 더 빨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나오는 게 생산 차질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 부족이 난 거죠. 크게. 그 결과물이 4월의 CPI예요. 요번에 나온 거. 그죠? 그래서 요 과정을 조금 보셔야 될지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고 이거 위험 수위다 이렇게 보시면은 안 돼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좀 주목할 거는 중고차 쪽. 중고차 쪽이 한 10% 넘게 지금 폭등이 나왔다고 하는데, 중고차가가. 이거는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던 문제잖아요. 자동차 생산 차질, 이거 왜 났죠? 자동차 부품 부족으로 났잖아요. 자동차 부품 부족 왜 났죠? 반도체 공급 부족. 반도체 공급 부족은요,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 예측 실패였잖아요. 결국은 시장 예상치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게 나다 보니까 날 수 있는 그냥 일시적인 그 불균형인 거예요. 이게 다 나비 효과인 거죠. 이미 충분히 예고되어 있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임에도 시장 참여자들이 표면적인 지표만 가지고 이거 금리 쇼크 나겠는데 하면서 빠르게 반응을 한 거죠, 그냥. 그래서 뭐 양쪽의 입장도 다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 연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속내처럼요, 물가 인상에 대해서는 묵묵히 자신들이 이제 고수하고 있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거예요. 결국은 고용 회복이 되겠죠, 그죠? 그 과정에서 또 증시가 무너지는 건 또 안 되거든요. 왜? 그간의 빚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정부 부채 누가 떠안을 거예요? 미국 부채가 지금 105%에서 130% 수준까지 늘어났어요, 현재. 지금 좀 심각한 거거든요. 세계 기준으로 본다면 10위권이에요. 현재 기준에서.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전체 연간 생산량보다 더 많은 부채를 그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 적자가 나지 않은 나라 자체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 사우디나 쿠웨이트 쪽 석유 의존 국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난해 내내 모든 국가들이 전부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부양책으로 계속 그냥 증시가 붕괴되는 것만 막고 있었던 거죠. 기업들이 도산을 하면 안 되니까요. 부양책은 근데 결국 뭐죠? 빚이에요, 빚. 목표 성장률에 도달하기 이전까지는 결국 빚이라는 그 폭탄을 쥐고 가는 거거든요. 모든 나라들이. 이걸 미국에서 처음으로 보여줬었죠. 금융위기 이후로. 이 이후에 모든 국가들이 미국을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 빚이라는 폭탄이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정책 미스를 한 번만이라도 살짝 내버리면 그리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부채가 200%가 넘죠, 지금. 일본도 큰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250%가 넘습니다. 이거 세계 1위예요, 1위. 일본이. 그래서 지금 얘기가 잠깐 다른 데로 샜는데요. 무튼 그 전 세계 GDP의 거의 뭐 4분의 1 수준의 빚을 지금 떠안고 있는 미국이 결국은 개인들이 일자리를 찾아가고 자생력을 갖춰가지고 빚을 갚아나가면서 결국은 개인이 살아나야 나라가 산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 방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용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요게 이제 현재 국면에서 현재 국면도 아니고 팬데믹 이후로 지속적으로 미국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 정책 방향성입니다. 그 가운데 시장 조율자 역할을 하는 게 연준이고요. 그래서 위 내용을 다 이제 종합해서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폭탄을 안고 가는데 섣부르게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서 증시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 목표로 삼고 있는 최종 고용 수준에 이르는 데까지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요게 결과거든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단 이제 구조적 회복을 가져가기 위한 고용 회복의 입장은 끝까지 견지하려고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 수준의 물가 인상은 용인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이게 경제예요. 이게 경제잖아요. 그죠? 머리 터질 겁니다. 정말 연준은. 시장은 징징댔고 가야 할 길은 멀고 폭탄은 떠오는 형국이니까요. 뭐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팬데믹에 조금씩 이제 자리를 회복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 만약에 이게 좀 더 장기화됐잖아요. 그러면 정말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큰 붕괴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데 완연하게 좀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좀 다행스럽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지금 몇 분이지? 20분이 벌써 또 넘었네요. 그죠? 좀 빨리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동성이 완전히 이제 피크가 되지 않는지만 이제 잘 살펴보면서 돈 잘 버는 기업만 집중을 해야 돼요. 이제는. 정말. 두 가지거든요. 느긋하게 그냥 롱텀으로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한 발 먼저 앞서서 조금씩 먼저 빠르게 대응을 할 것인지. 롱텀 투자라는 거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적게 사고 여러 차례 잘게 나눠서 산 다음에 길게 보는 겁니다. 요게 기본이고 요게 싫다 그러면은 이제 좀 빠른 투자 하시는 거죠. 그죠? 시장보다 반발적 빠르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고, 롱텀으로 매수하는 방법은 기존에는 원타임 조정 잡기라고 했다면 이제는 투타임, 쓰리타임 잡고서 보는 거예요. 그냥 요걸로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더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더 열고서 한 30%만 이때 사고 또 30% 사고 현금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가는 투자 요렇게 하시면 돼요. 매수 타이밍은 언제로 잡냐면 장이 아주 크게 깨질 때만, 곡소리가 크게 날 때만. 이거 정말 핵심이에요, 여러분. 방금 조금 전에 전달드린 내용은 몇 번이고 돌려보세요. 이제부터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돈 못 버는 기업, 그러니까 성장성으로 크게 올렸던 기업들, 2분기 이후에 매출 안 나올 기업들, 요거 당장에 교체 매매하세요. 절대 안 돼요,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제 우리 알았잖아요. 우리가 한 발 빠르게 먼저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 3월에 나왔던 그 10년물 이슈 때보다 외국인도 그렇고 투자자들이 조금 더 과격해졌어요, 이제. 그래서 눈에 띄게 지금 달라진 게 외국인들의 태도거든요. 언제라도 신흥국에서 이제는 예고 없이 발을 확 빼버릴 수 있다라는 태도를 보여줬어요. 대만 증시 폭락해버렸죠, 그죠?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보세요, 한번, 그죠? 거래소에서 3거래일에 걸쳐가지고 4조 넘게 빼버리는 거 보셨죠? 이거는 처음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더 과격하게 먼저 대비할 수 있는 움직임에 대한 그 연습을 좀 해둬야 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실제로 연준이 긴축,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는 그 이슈, 그리고 실제로 이어지는 긴축, 그리고 시중금리 인상, 요 3박자 있죠. 요걸 통해 요 과정이 실제로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이 굉장히 크게 깨질 수도 있다고 봐요. 이거는 10년물 때도 제가 잠깐 경고 한번 드렸었죠. 이거 실질적으로 그 시중금리 인상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크게 깨질 수도 있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요번에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자산 가격들이 그냥 하향 평준화 돼버릴 수도 있어요. 상단을 모두 다 같이 이렇게 좀 깰 수 있다는 거거든요. 좀 조심은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현금 유동성을 어느 타이밍에 순식간에 확 빼버릴 수 있는 그 발빠른 매매에 대한 연습을 이제는 조금 해 두셔야 돼요. 너무 겁낼 거는 없는데, 너무 겁낼 필요까지는 없는데, 보세요. 요 큰 하락은 결국에 반대로 생각하면은 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려고 한다면 현금 유동성 빠르게 확보하는 방법, 요거는 좀 빨리빨리 익히셔야 되겠죠. 요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계좌를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죠? 현금화를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너무 큰 손실 종목에 대해서 너무 큰 손실 종목을 쥐고 있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요번에 너무 빠르게 이런 식으로 시장을 꺾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10에서 30% 정도는 그냥 다 밀렸을 거예요, 종목들이. 그래서 만약에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기술적 반등을 준다고 하면요, 가급적이면 종목수 줄이고 현금 확보는 어느 정도는 꼭 해두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바쁘거든요. 일도 많고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 했지? 아무튼 저도 지금 현금 확보를 제대로 못했어요. 35% 정도인가 밖에 못했거든요. 기존 조정에 비하면 진짜 엄청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때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진짜 잘해야 돼요. 이제는 50% 이상은 제가 봤을 땐 져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 뭔가 그 다음 상황에 대한 대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크게 물린 거를 반등 국면을 잘 이용해가지고 물을 잘 타가지고 추가 매수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살려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손실폭이 너무 커서 이거는 답도 안 나온다 하면요, 저가 매수로 잡아야 되겠죠. 그죠? 다른 좋은 종목을 저가 매수로 잘 잡아가지고 탁 하고 튈 때 이 기술적 반등 장소에서 그 저가 매수로 잡은 그 수익금만큼 요 기존에 크게 물려있던 거를 좀 빼주는 거죠. 여기서 100만원 차익을 냈다 하면은 여기서 기존에 100만원 정도는 손실을 내면서 이 수를 줄이고 현금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확보시키는 거죠. 이 방식을 꼭 기억해 두시고, 지금부터는 현금 유동성 확보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봐요. 설사 장을 막 이렇게 다시 쾅 하고 띄운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럴 가능성보다 우하향시킬 가능성이 조금 더 저는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긍정적인 거 보지 말라 했죠, 제가. 그죠? 부정적인 거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요번엔 조정의 성격 자체가 조금 달라요.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그 발빠른 매매하는 거, 현금 유동성 확보하는 방법을 우리 빨리 미리미리 좀 습득을 하고 있자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회를 잘 살린다면은 또 이런 게 다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 CPI 가지고 이렇게 흔들릴 것 같으면은 하반기 때 조금 우려가 되네요. 왜냐면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제 기준에서는 조금 높아 보이거든요. 경기 회복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빨라요. 연초부터 전달드렸죠, 그죠? 시간이 갈수록 가속이 붙고 있거든요. 금융시장 예상치가 2.7%잖아요.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요. PC,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인데 요거를 지금 2% 중반대로 예상치를 보고 있거든요. 요거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이번에 좀 문제가 됐던 게 그 근원 물가라는 건데, 근원 물가가 3% 나왔거든요. 요게 뭐냐면은 그 석유라든지 계절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농산물 같은 그런 지수들을 다 뺀 거예요. 뺀 나머지로 산출해보는 물가거든요. 요 실질 물가로 봐야 되겠죠. 요게 예상치보다 좀 크게 높게 나온 거. 요게 심리적인 요인을 좀 크게 흔들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 보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기대 인플레가 장기 금리를 끌어올렸고, 그 기술주들이 처음으로 이제 흔들렸죠. 기술주들 흔들리면서 선물도 미리 앞당겨가지고 가격 반영을 다 시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 강세가 나왔고, 요런 그 흐름들이 엄청 빠르게 전개가 됐어요. 외국인 출애 매물들이 아시아 증시 전반을 다 터뜨렸는데 이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진짜 이게 너무 빨라서 예고도 없이 돼버렸거든요. CPI 발표 직전 거래일부터 준비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미리 안 거예요. 외국인은. 그래서 기존처럼 내용을 깨고 표면적 지수를 깨는 흐름도 안 좋고, 그냥 이날 갑작스럽게 외국인 2조 가까운 투매를 확 내버리면서, 투매라 봐야 되겠죠, 이거는. 그러면서 시장을 그냥 아시아 증시 자체를 한날 한시에 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껏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양상이에요, 이거는. 증권가도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 났어요, 지금. 아무튼 무서운 얘기는 아침부터 그만하고요. 잘 대응하면은 여튼 기회로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보다 반발짝이라도 한번 먼저 움직여 봅시다, 여러분. 기회가 될 거예요. 현금 지속적으로 확보해 주시고 발 빠르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조금만 더 속도를 내주세요. 초장기 투자할 거 아니라면은 수익 좀 빠르게 가져가시고요. 산업 순환매는 돌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시급료도 막 잘 가고 했죠. 적당히 현금 유동성 확보하셔야 돼요.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철강 보셨죠, 그죠? 대비 잘 하셔야 되고, 해운도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며칠 거래 연속으로 잘 가다가 한 번에 쭉 빼죠, 그죠? 조짐이 보이면 바로 나오세요. 그냥 수익 딱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그 장시작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빠르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한 번만 더 잡아드릴게요. 사실상 업종별 구분이 지금 의미가 잘 없거든요. 근데 워낙 많이 불안해 하시니까요. 오늘도 뭐 K반도체다, 근데 3점 투자다 해가지고 좋은 뉴스들 막 쏟아지고 있죠. 반도체는 괜찮아요. 그 가운데서 제일 좀 의미 있는 시세가 날 것으로 보는 산업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제 눈앞에 당장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어제 영상에서 전달 드렸는데, TSMC 4월 매출 감소거든요. 13% 정도 나왔죠, 그죠? 요거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4월, 5월은 계절적 비수기 영향이요. 곧 그 계절적 비수기 영향 탓도 많이 받고, 요때 뭐가 있냐면은 그 아이폰 재고 조정 기간이거든요. 매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6월, 7월, 그리고 8월로 갈수록 회복이 좀 예상된다고 말씀을 전해 드렸죠, 그죠? 그리고 그 팬데믹 확산, 재확산 기조 영향을 조금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 가운데서 최악과 최악이 그냥 다 겹쳤다고 보시면 돼요. 4월, 5월 중에. 아시겠죠, 이제? 삼전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 아래 그냥 뿌리 내리고 있는 모든 소재, 부품, 장비사들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한 틀로 엮어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3분기 이후 정도 되겠네요. 가을 정도 되겠죠, 그죠? 메모리라든지 비메모리 시장, 그러니까 디램 낸드 할 거 없이 전부 다 좀 의미 있는 성장이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예전부터 계속 전달 똑같이 드리고 있죠, 그죠? 뭘 하다가 물려도 크게 부담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물렸는지 전 사실 제대로 알지도 못했는데 인증해드려야 돼가지고 오늘 봤어요. 오늘 별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자, 오늘 전달드린 내용 가운데 핵심은요, 금리 이슈를 가지고 글로벌 증시 이번 같은 형태로 크게 깨지게 됐을 때는요, 전체 주가지수 하향 조정을 그러니까 받게 된다고 하면요, 상단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어요, 모든 기업들이. 근데 그 이전에 여러 차례 기회를 줄 때 평단을 좀 낮춰두든, 요런 시점에서 평단을 좀 낮춰주든, 아니면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가지고 팔고 다시 재입성하는 형태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된다는 거. 중장기적으로 그나마 반도체는 가장 성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으로 바라보고 있는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중간중간 짚어드리는 산업 업황을 잘 보시고 그걸 가지고 단타를 잘 치세요. 반도체는 등산매매 태워버리시고요. 등산매매 아직도 모르시면 안 돼요. 동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꼭 동영상 참고해 주시고 산업 업황 잘 봐주세요. 아시겠죠?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는 시장 속도보다는 제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현재 속도만 본다면요. 오늘 조금 빠지긴 했지만은 해운 쪽으로 상단 조금 더 열려 있었다고 가능성 봤다고 제가 한 몇 거래 전부터 말씀드렸죠. 그죠? 몇 거래에 더 크게 상승 주고 오늘 좀 빼긴 했는데 먹을 만한 자리 충분히 나와 있었어요. 그죠? 시금력 쪽 잘 갔고요. 요 수익 실은 어느 정도 내셔야 돼. 이제는 너무 상승 줬어요. 그죠? 그리고 금융주로 해지하라고 며칠 전부터 또 전달 드렸죠. 오늘 대부분 슈팅 나왔잖아요. 그죠? 요럴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버리면 되죠. 그죠? 오늘 막 연이어서 기관들이 막 들어가던데, 그리고 항공주도 어젠가 말씀 바로 드렸죠. 딱 드렸잖아요. 그죠? 오늘 잘 가갖고 얘기가 좀 돌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카지노 쪽 얘기도 좀 많이 돌더라고요. 이것도 좀 잘 지켜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단타를 치고 시장보다 먼저 들어가서 빨리빨리 빠져나오세요. 시세 주면 빨리빨리 빠져나와 버리시고 중심주 한두 개를 가지고 등산매매 태우시면서 이제는 그 종목보다는, 기업보다는요, 시장 상황에 엄청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지수 잘못하면은 그냥 나락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난이도 높다 했잖아요. 그죠? 기업의 힘만 믿고 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거시경제 다 읽으면서 시장 방향성 예측하면서 그런 식으로 태워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을 조금만 더 잘 해주세요. 여러분, 기업 뭐 내용 지금 볼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제 정말 이해되시죠? 그죠? 요 아직도 이해 못하시면은 안 돼요. 종목수 너무 늘리지 마시고요. 대응이 쉽지는 않아요. 속도전이 좀 되고 있거든요. 속도전에 내가 자신이 없다 하시면은 방법은 현금 유동성을 그냥 크게 보유를 해버리시는 거. 욕심내지 마시고 절반만 가지고 그냥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언제까지? 완전 폭락하는 그 장세를 대비해가지고. 아시겠죠? 가급적이면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 좀 재밌어졌죠? 그죠? 재밌어진 거예요. 이 게임의 룰을 한번 크게 바꾼 거니까요. 즐기세요, 여러분. 뭐 최고 난이도 시장도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되잖아요. 2020년도 내내 좀 많이 심심했잖아요. 그죠? 이제 좀 한번 놀아봅시다, 여러분. 미장이 오늘 좀 회복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일 수 있으니까 좀 현금 확보 어느 정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장 시작이 거의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정리할게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